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외국어를 학습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성인이라면 혹은 외국인인 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깁니다. 두 개의 영상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익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린이처럼 배우면 안 돼 라고 반전을 두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외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둘 다 맞아라고 할 거예요. 진짜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이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은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선생님의 철학이 둘 중 한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겠죠? 학생의 상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아이가 말을 배우듯 자연스러운 체득의 외국어 타입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성인에게 맞춰서 문법 구조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좀 더 수월한 이해 학습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는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저는 이걸 목표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바로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즉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전에 저한테 찾아온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좀 옛날 얘기예요. 어린이가 배우듯 외국어를 익혀야 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대요. 잘됐다. 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해. 그럼 선생님 저 어린이용 동화책을 읽을게요. 우리 그냥 일반 학습용 시중용 교재 쓰지 말고 어린이용 동화책을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써져 있는 문법 가르쳐 주시면서 단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외워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 뼈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얘기했던 유아용 책을 읽거나 이 교재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는요. 근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유아용 책 한 권으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학습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은 성인용 문법 교재, 소위 말한 시중용 책이죠. 이 책을 가지고도 어린이가 말을 배우듯 가르칠 수 있어요. 성인이 언어를 학습하듯 가르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용 동화책을 가지고도 어린이처럼 배울 수도 있고 성인이 언어 학습하듯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책을 사라는 거구나. 이 학원을 가라는 거구나. 이 어플을 쓰라는 거구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 영상을 찍으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철학에 맞는 수많은 학습 교재 중에 한 권이 유아용 교재였었을 거예요. 유아용 교재란 건 좋아요. 이 책으로 여러분이 그분이 주장하는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학습을 해버리면 도중에 뭐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뭐야.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나랑 안 맞는 거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제발 학습 순서 리스트 쭉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오늘도 제 영상은 근본 이해를 위한 설명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가장 근본적인 어린아이가 언어를 익히듯 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태어나서 첫 마디를 뗄 때까지 부모님,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아기한테 말을 걸어요. 아빠 해봐. 아빠, 아빠. 그럼 아기는 그걸 계속 듣다가 비스끄무리한 소리를 하나 딱 내요. 빠 이렇게요. 잘 냈을 때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오, 맞아. 그거야. 얘가 아빠를 했네. 다르게 냈을 땐 아니야. 그거 말고 딴 거 해봐. 엄마 하지 말고 아빠 해봐. 이런 식으로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게 될 때쯤에 벽에 한글표가 붙어요. 기역, 니은, 디귿 써져 있고 기역,
밑에 강아지, 니은, 밑에 나비 이런 식으로요. 자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기억, 니은, 자 이거 해봐, 강아지 해봐, 니은, 나비 해봐 이런 식으로 글자와 소리를 매치를 시켜줄 거고요. 손에 힘이 잡히면은 한글 공부라는 책을 한 권 사와서 이제 이거 그대로 따라 쓰라고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쓴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쓴다가 아니라 그린다로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합이 되게 독특해질 때가 있어요. 디귿을 써야 되는데 디귿의 방향을 뒤집어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글자가 익숙해질 거고 이제 맞춤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시험을 치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차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서 책을 많이 사주시고 책의 여백이 점점 줄고 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림이 조금 줄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내가 웅얼웅얼 됐던 발음이 점차 편안해질 겁니다. 책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단어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하도 많이 물어볼 때쯤 됐을 때 부모님이 사전 찾아줘요. 처음에 모르는 게 나오면은 사전을 찾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전 없이 문맥에 맞춰서 모르는 단어를 얼추 이해한다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책을 엄청 많이 읽으면 어휘와 표현이 급속도로 늘어요. 아이스러운 어색함과 풋내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오류도 많이 사라져요. 대충 이쯤 되면 초등학생 고학년에 진입할 겁니다. 보통 이 정도예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그러니까 3, 4학년 정도죠. 이쯤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생활 언어가 본격적으로 응용이 돼요. 막 욕도 배우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말도 막 변화하고 내 성격과 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내가 쓸 법한 언어, 나라는 캐릭터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막 이런 게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언어를 학습해 보자는 것이 어린이가 말을 배우듯 외국어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착안한 점일 겁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이제 우리는 반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배우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 자체를 격하게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사실 어른과 어린이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이 있거든요.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가 다른 점은 하나예요. 바로 연륜이죠. 내가 그만큼 살아왔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어린이에 비해서 어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들여온 어떤 경험이라는 것과 이해도라는 것이 완전 차원이 다를 거예요. 하나를 알려주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보다 빠른 이해, 납득, 더 나아가 응용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집중력도 완전 달라요. 사람마다 물론 다른 건 있긴 하지만 제가 가르쳐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는 집중력 차이가 완전 달라요. 물론 양쪽 다 순간 집중력들은 좋아요. 근데 그 유지 시간이 성인이 월등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이 요소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문법 틀 하나를 기억하면 우리들 성인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문법과 어휘 몇 개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짧은 1시간 동안의 수업으로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당연히 이쪽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더니 그냥 됐거든요. 진짜로 돼요.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 넘기셔도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본어 강사니까 일본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일본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본어 모르시는 분이 더 나을 겁니다. 맛배기로 느껴만 보세요. 잠시 쉬어가는 기초 일본어. 제가 문법 틀 1개랑 단어 4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문장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배우지 않은 문법과 알려드리지 않은 단어가 마구 들어올 건데요. 근데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문법 틀 한번 봅시다. 일본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뭐입니다.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는 심플한 문장을 만들 때 은는에 해당하는 말은 와 라고 소리를 내고요. 뭐뭐입니다에 해당하는 말은 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알려드린 단어 4개가 있어요. 한국인, 일본인, 나, 누구누구 씨. 한국인은 한국인, 일본인, 일본인,
나, 와다시, 그리고 사람 뒤에 어쩌고 저쩌고 상을 붙이면 누구누구 씨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나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다나카야라고 안 부르고 다나카상이라고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김아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김은상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국인, 한국인, 일본인, 일본인, 나, 와타시, 누구누구씨, 다나카씨, 다나카상, 야마다씨, 야마다상, 김씨, 김은상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장 나오겠죠? 문법 틀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저, 와타시, 은는 와,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저는 일본인이에요. 와타시와 일본인 데스. 김상은 한국인이에요. 김은상과 한국인 데스. 다나카 씨는 일본인이에요. 다나카상과 일본인 데스. 뭐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엄청 많은 문장을 쭉 얘기할 거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듣고 나 이거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까 했던 4개 문장 바로 갈게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부터 들어보세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와타시와 일본인 데스. 김은상와 한국인 데스. 다나카상와 일본인 데스. 파크상와 한국인 데스. 나카무라상와 일본인 데스. 왕상와 중국인 데스. 마리아상와 아메리카인 데스. 크라라상와 이탈리아인 데스. 노아상와 도이츠인 데스. 루이상와 프랑스인 데스. 야마다상와 한국인 じゃないです。日本人です。マリアさんは日本人じゃないです。アメリカ人です。クララさんはカナダ人じゃないです。イタリア人です。ノアさんは中国人じゃないです。ドイツ人です。BTS はアイドルです。韓国のアイドルです。あゆさんは歌手です。あゆさんは韓国の歌手です。ノアさんはモデルです。ノアさんはドイツのモデルです。山田さんはスポーツ選手です。山田さんは日本のスポーツ選手です。マリアさんもスポーツ選手です。マリアさんは有名な野球選手です。여기까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나요? 안 배운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문장 넣어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선생님인 거고, 성인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까지 넘어가도 이 스토리가 나왔으면 이거겠는데 라는 응용이 어린이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져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린이도 가능한 선이 있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본인이 예상하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포기하는 시점이 성인 되면서 조금 빠른 편이에요. 전 이걸 경험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경우는 문법이라는 걸 굳이 버리지 말자. 패턴이라는 거를 익히면은 회화로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건 문법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성인의 두뇌를 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린 성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해당 외국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은 훈련을 해보자.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예요. 어떠세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동시에 양쪽 다 약간씩 구멍도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스탠스에 서서 서로 상대쪽 학습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국어 습득파에서 외국어 학습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실패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안 됐다가 아니라 시험 점수는 그래도 나와요. 떠듬떠듬 말하거나 미리 좀 제가 할 이야기 생각해가고 준비해가면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걸 언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알고 있는 것도 막상 실전에서 안 들리고 막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단지 내가 긴장해서가 아니라는 것도 전 알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학습을 했는데 내게 남은 결과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도 이대로만 가도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이건 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근본부터 엎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쉐도잉이든 리딩이든 현재 유학을 하든 어쨌든 문법, 공부, 암기,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 체득, 체화, 습득 이런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시간을 가져봤더니 내 안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한 누군가를 보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제로 베이스부터 글자부터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한 언어를 학습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건 외국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다. 부모님 국적이 외국인이다. 이런 분들은 넌 왜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면 어차피 들어봤자 따라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학습이든 습득이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살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언어에 집중을 해봤다라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글자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방식으로 스타트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많지 않거니와 이 방식은 1대1이 아닌 이상 효과 보기 좀 힘들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즉 1년 반에서 2년, 뭐 제 기준은 이래요. 제 기준은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학생도 많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선생님은 꼭 안아주세요. 엄청난 철학과 스킬을 가지신 분일 거고 동시에 본인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버티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독학으로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이 과정을 밟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이미 본인만의 학습법과 철학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학교나 학원에서 흔히 말하는 외국어 학습을 실제로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뒤에 방향을 틀었더니 됐거나 현저하게 다른 내 뇌 속의 움직임과 귀의 반응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것이 기존 학습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국어 체득 이 스타일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인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학습으로 접해야 한다 파에서 모국어처럼 습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인 게 가장 커요. 아니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라고요? 그럼 거의 10년인데 그때까지 24시간 내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까지 하염없이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소리에 빠지라고요? 그 해당 외국어에 내 몸을 던지라고요? 그게 지금 가능한 현실인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나는 내 삶도 살아야 되는데. 또 오류가 나면 어떡해요? 틀린지도 모르고 무대뽀로 막 말을 마구마구 던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나랑 대화해주는 상대가 없는 독학생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염없이 인풋하는 그런 좀 이상한 방법 아닌가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도 없는데 오늘 내가 차라리 1시간 딱 집중해서 문법이랑 어휘 기억하고 그걸 반복 훈련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모국어 습득이든 뭐 현지에 나가서 아예 그냥 몸을 던지든 이런 방향이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맞는 습득 방식이라는 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역시 납득이 되죠? 양쪽 다 말이 돼요. 말은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문제네요. 보통 전자, 즉 모국어 습득 스타일의 경험을 하신 분은 실제 본인이 양쪽 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서 전자가 당연히 맞아요 라고 인식하고 후자를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데 기초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누군가가 전자가 맞아 혹은 후자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해도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혼란이 와요. 양쪽 다 맞는 것 같고 동시에 양쪽의 약점도 이해가 되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약 모국어 스타일 학습 경험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하고 오면요. 에이 뭐야 그래도 이 친구는 기본 문법은 알고 있었네. 이미 기초 단어 많이 알고 있었네. 학교에서도 공부도 했고 학원도 다녀봤네.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느껴서 모국어처럼 드라마 쉐도잉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 그럼 나랑은 상황이 안 맞네. 그럼 나도 기초는 일단 문법이랑 단어부터 외운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를 좀 하고 나면 그때 드라마 쉐도잉을 하면서 모국어 느낌을 살려서 살아있는 언어로 전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드라마 수업이라는 걸 오픈하거나 혹은 드라마로 외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라는 스터디 같은 게 열리면은 이미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실력자분들이 오셔서 기초인 나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으니까 기초만을 찾아 헤매요. 솔직히 나는 모국어처럼 습득은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런 느낌이 아닌 훈련이 계속 많이 반복이 돼요. 문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방법을 찾아 헤매다 유튜브를 보고 어린이용 책을 사면 되나 보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나 보다라는 어떤 교재와 매체에 꽂혀서 또다시 공부를 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서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현상 파악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아주 긴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한 이야기를 베이스를 삼아서 다음번 영상에 제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라였습니다.